네, 안녕하세요. 닥터 부자아빠입니다. 네, 오늘의 강의 주제 말씀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이제 1주택 갈아타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. 그래서 내가 지금 이제 상위급지로 잘 갈아타가지고 5년 내에 내 자산을 좀 2배로 이렇게 불릴 수 있는 지역이 어디가 있을지 같이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. 최근에 이제 노원의 집값 상승률이 가장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. 그 수도권 상승률을 보면은요, 0.36%로 지난주 이 상승폭을 좀 유지를 했고요. 이는 이제 부동산원이 이 통계를 작성한 이래, 즉 이제 2012년도 5월 이후 이제 가장 높은 상승률이라고 합니다. 특히 이제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0.35%나 올랐고요. 이는 16주 연속으로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을 한 겁니다. 뭐 여기에 이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아직까지는 중저가의 그런 단지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좀 많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. 뭐 최근에 재건축 2년 실거주 요건까지 없어지면서 뭐 여기에 이제 더 가세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그럼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. 7월 넷째 주인데요. 뭐 전국적으로 그리고 뭐 수도권, 지방 다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유일하게 좀 세종만 소폭 지금 하락이 됐네요. 뭐 인천은 계속 상승폭을 키워왔다가 그 상승폭이 약간 누그러진 그런 상황이고요. 경기도와 이제 서울은 상승폭을 지금 계속 키워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보여집니다. 네, 뭐 서울의 이제 매매가를 좀 보겠습니다. 도봉하고 노원이 역시 상승폭이 가장 높죠. 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요. 그 다음에 이제 강서도 높고요. 뭐 영등포도 뭐 0.21 이상 되네요. 그리고 관악구도 높고 강남권 바로 옆에 이제 동작구도 높습니다. 그리고 서초, 강남, 송파권의 상승세도 계속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. 뭐 역시 이제 6월에도 이 아파트 거래량 자체를요, 빌라가 좀 넘어섰습니다. 상반기 빌라 거래량을 보면은요, 이제 32,000건이 넘고요. 이제 아파트는 25,000건인 거에 비해 가지고, 빌라의 거래량이 월등히 좀 많죠? 물론 여기에 이제 무주택 서민이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 가지고 아파트 가격이 워낙 올랐기 때문에 뭐 빌라로 수요가 몰리는 것도 맞는데요. 여기 이제 플러스로 어떤 투자의 수요까지 있는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서울 빌라 아파트 누적 거래량을 보면은요, 이제 빌라의 거래량이 지금 월등히 많죠. 한 6,700건 가량 많습니다. 최근 6개월 기준이고요.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을 보면은 11억 5천만 원이 넘고요. 그리고 서울 소형 아파트 평균 가격, 소형이라고 하는 것은 60제곱미터 이하를 의미하고요. 이제 8억 약 1천만 원 정도 되네요. 그쵸? 이제 반면에 서울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는 3억 2천 정도 하죠. 3억 3천 정도 하죠. 상대적으로 서울의 이런 아파트 가격이 워낙 높으니까요. 이 빌라로 투자나 실거주 수요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. 네. 또 한편 이제 개포동 신축 아파트는요, 특이하게 3건 중에 2건이 지금 월세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합니다. 임대차법이 생긴 지 한 1년 정도 됐는데, 이 전세가 지금 월세화 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판단이 되고요. 상반기 이제 서울 전세가 4,700건이나 줄 때, 반대로 이제 월세 같은 경우에는 14,000건이나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. 그쵸? 네. 그래서 월세 비중이 50%가 넘는 이런 단지들이 있고요. 이제 월세 거래는 이 전월세 계약을 뭐 신규로 맺는 신축 아파트 단지에서 지금 더 두드러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 신축 단지에서 월세 거래가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은 임대차 3법에 물론 영향이 있겠죠. 구축 같은 경우에는 뭐 전세 계약 갱신하고요. 신규 계약이 뭐 함께 이루어지다 보니까요. 이 갭 차이가 굉장히 큰데 뭐 신축 단지는 그럴 필요가 없겠죠. 바로 신규 계약이기 때문에. 게다가 최근에 이제 보유세가 지금 강화되면서 이 보유세 자체도 세금도 지금 세입자에게 계속 전가가 되는 그런 상황으로 좀 분석이 됩니다. 네.
뭐 이런 상황인데요. 이제 하반기에 서울 아파트 입주는요, 34%나 좀 급감이 됐고요. 뭐 가을 이사철을 게다가 또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네, 오늘 구독자 사연인데요. 30대 후반 신혼부부이십니다. 자녀는 아직 없다라고 하셨고요. 이제 작년입니다. 작년이면 뭐 20년이겠네요. 2020년에 광명 16구역을 34평을 매수를 했고요. 현재 실거주 중에 있다라고 하셨습니다. 그래서 고민이 아래 3가지 정도 있고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사연 주셨고요. 현재 주택을 만약에 매도를 한다, 뭐 비과세 기준이겠죠? 비과세 기준에 매도를 한다라고 하면은요, 담보대출을 좀 제외해가지고 한 10억 이상의 가용 자금이 있다라고 하세요. 그래서 뭐 궁금하신 게 이 3가지인데요. 첫 번째가 광명 16구역 매도 시점하고, 두 번째가 비과세 매도를 한다면 이 상급지 추천 지역을 말씀을 하셨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에 요거를 보유한다라고 하면은 뭐 수익 투자 선택지라고 하셨네요. 일단은 첫 번째 광명 16구역 같은 거에 매도 시점을요, 저는요, 비과세 시점 직후에 바로 매도를 하고요, 상위급지로 좀 갈아타는 걸로 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. 뭐 상위급지는 뒤에 좀 설명을 드리겠고요. 물론 16구역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보유를 하셔도요, 시세는 계속 상승이 될 겁니다. 근데 이 목적이 상급지로 가는 거다라고 하면은요, 비과세 시점에 바로 매도하고 가는 게 더 유리한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뭐 광명 16구역을 보유한다라고 하면 소액 투자라고 하셨는데요. 이거는 이제 1번, 2번 선택지가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이제 3번의 선택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우선적으로 저는 비과세 받고 좀 상위급지로 갈아타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현재 뭐 자녀도 아직 없기 때문에 거주 지역을 계속 보유하실 뭐 특별한 그런 이유가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그래서 광명 아크폴의 자유 2부예요. 16구역 같은 경우에 1단지, 2단지로 나뉘어져 있는 이런 구역인데 34평이라고 하셨죠. 34평 같은 경우 시세가 한 13억대 정도 합니다. 현재 호가가요. 물론 여기 이 시세가요, 바로 앞에가 이제 15구역일 겁니다. 15구역이 22년도에 아마 입주고요. 바로 위에가 이제 14구역이죠. 여기가 한 23년경에 입주고, 위쪽에는 뭐 11, 12구역 이렇게 있을 겁니다. 11, 12구역 있어가지고, 뭐 한 5, 6년 뒤면 이렇게 순차적으로 쫙 입주를 하면서, 이 광명 아크폴의 자유 2부를 계속 가지고 계셔도요, 시세는 계속 상승이 될 겁니다. 근데 이 상승의 폭이 그동안에 좀 이렇게 가파르게 올랐다라고 하면은요, 상대적으로 좀 완만하게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. 왜냐하면 이 15억이라고 하는 허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물론 이제 아크폴의 자유 2부가 15억을 못 넘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겠고요. 15억을 넘으려고 하면은요, 다른 단지들, 뭐 15구역이나 뭐 14구역, 뭐 좀 더 나아가서는 11, 12구역이 좀 들어와가지고요, 서로 뭐 끌어주고 밀어주고 이런 효과들이 나야지만 시세가 상승이 될 수 있는데, 그러기까지에는 좀 시간이 좀 많이 남았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한 2년 시점에, 즉 비과세 시점에 맞춰가지고 매도를 하고요, 좀 상위급지로 갈아타는 것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뭐 광명에서 살고 계시니까요, 뭐 직장은 뭐 근처라고 생각이 돼서 근처 지역을 추천을 드릴 겁니다. 뭐 광명 뉴타운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많은 구역들이 있어가지고 뭐 계속적으로 시세가 지금 하락보다는 상승이 될 가능성이 그런 많은 구역이긴 합니다. 그렇죠? 그래서 뭐 최근에는 뭐 7구역이죠. 여기가 해제구역이었는데 여기도 뭐 공공재개발로 지정이 돼가지고 주변 구역들하고 뭐 같이 뭐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구역인데요. 내가 이제 매도의 목적이 상위급지로 갈아타는 거기 때문에 좀 빠르게 갈아타는 게 더 좋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네. 현재 거주 지역이 여기니까요. 뭐 직장도 아마 인근일 거라고 전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뭐 첫 번째 인근 지역의 상급지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이 이제 목동이 있겠죠. 이제 목동을 좀 보면 되는데, 다 이제 목동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에요. 그래서 갭으로는 매수가 안 됩니다. 그렇죠?
바로 이제 실거주를 목적으로 해가지고 매수를 해야 되는데요. 그래서 매수가 매끄럽게 좀 갈아타기가 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. 또 다른 이슈는 현재 이제 34평에 살고 계신데 아무래도 이제 목동을 가게 되면은요 평수를 좀 많이 줄이셔야 됩니다. 그렇죠? 평수를 더 넓혀갈 수는 없을 겁니다. 뭐 그런 이슈가 있을 거고, 세 번째 이슈는 뭐 재건축이 목동이 잘 진행이 될 겁니다. 잘 사업성도 나오고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잘 진행이 되겠지만은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이고요. 굉장히 긴 호흡이 좀 필요합니다.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바로 옆에 지역을 같이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. 거기가 이제 노량진 뉴타운이죠. 이제 노량진 뉴타운은 아직까지는 뭐 한 단지도 입주한 단지가 없고요. 그거에 반해서 사업 속도가 굉장히 좀 빠릅니다. 그 중에서도 더 빠른 구역을 좀 매수를 하시면은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. 노량진 뉴타운 중에서도 특히 사업의 속도가 좀 빠른 구역, 즉 이제 사업 시행 인가가 난 구역을 매수를 하시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현재 뭐 실투자 금액이 향후에 비과세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뭐 10억 이상 되시니까요. 뭐 충분히 매수도 가능하고요. 뭐 매수하고 나서 뭐 대체주택까지도 취득을 염두에 둘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선택지로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. 사업 속도가 더 빠르니까요. 목동보다는요. 네. 근데 제가 뭐 또 다른 번외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, 최근에 뭐 상담을 좀 많이 하다 보면은요, 현재 목동이나 이런 노량진에 이미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. 뭐 신길이나 노량진, 뭐 나름 뭐 상급지라고 할 수 있죠. 이런 지역에서 거주를 하고 계신데, 이분들의 고민이 뭐냐면은, 또 다른 또 상급지로 가고 싶은 겁니다. 즉 이제 강남권으로 또 가고 싶다라고, 많이 저에게 문의를 좀 하세요. 그래서 저는 물론 내가 자금이 없다라고 하면은 계단식으로 이렇게 상급지로 가는 게 맞는데 지금처럼 내 투자금이 현금성 자산이 10억 이상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면은요. 뭐 목동이나 노량진으로 한번 거쳐가는 것도 좋겠지만은 뭐 최후의 목적이 나는 강남권이다라고 하면은요. 강남을 한 번에 가는 선택지도 저는 좋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거기에 맞는 단지 지역을 또 한번 추천을 드려 볼 텐데요. 네. 일단은 뭐 반포를 좀 보겠습니다. 반포가 시세가 좀 굉장히 높겠지만은 아직까지도 뭐 10억대에 10억 후반대 정도 되는데 20평대를 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단지가 있습니다. 이런 반포 푸르지오인데요. 이 단지가 현재 자산의 볼륨을 봤을 때 뭐 매수를 하기에는 좀 적합해 보이고요. 여기가 비록 이제 소규모 단지이긴 한데요. 주변에 이제 원밸리도 있고요. 신반포 15차도 있고, 반포 주공도 있잖아요. 그래서 이런 단지들이 입주를 하겠죠. 원밸리 같은 경우에는 국평 기준으로 뭐 40억 이상 간다.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. 그리고 반포 주공은 뭐 50억 간다.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, 현재 여기가 10억 후반대인 단지, 뭐 비록 소규모 단지이긴 하겠습니다만은, 충분히 이제 갭을 메울 수가 있습니다. 이런 단지들이 입주를 한다라고 하면은요, 충분히 갭을 메울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선택지도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고요. 무엇보다 현재 갭으로도 접근이 가능합니다. 학군도 매우 우수한 지역이고요.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방배를 좀 추천을 드릴 텐데요. 방배 같은 경우에 10억 정도면은 34평은 조금 어렵겠지만은 25평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. 정확한 시기는 한 4년에서 한 5년 후쯤이면은요, 방배도요, 제가 봤을 때는 한 평당 1억 이상 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. 신축 기준으로요. 그렇기 때문에 현재 아크프레자위브가 34평이 한 13억 정도 시세를 하니까요. 5, 6년 뒤에 해당 방배 일대 신축이 되는 그런 입주권을 갈아탄다라고 하면 내 자산이 평당 뭐 1억일 테니까요. 뭐 25억 이상 이렇게 2배가량으로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좋은 갈아타기가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 보시고요. 적극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면은요, 1주택 갈아타기 5년 내에 내 자산을 이 2배로 불릴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.
최근에 이제 노원, 도봉,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. 여기는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좀 피했고요. 정비사업 기대감과 저평가 인식이 이제 확산이 되면서 매수세가 좀 붙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겠고요. 전국에서 유일하게 세종만 좀 하락을 했습니다. 한편 이제 개포동의 이 신축 아파트 세 채 중에 두 채가 좀 월세로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이는 이제 보유세 강화라든가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이겠죠. 오늘은 이제 30대 후반의 신혼부부이신데요. 이제 광명 16구역 매도 시점을 문의하셨는데, 저는 이제 비과세 시점에 좀 바로 매도를 해가지고요. 그 자금으로 상급지로 가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상급지로 뭐 목동, 노량진도 있겠습니다만은 될 수 있으면 최종 목적지가 더 상급지라고 하면은요, 요 반포, 방배를 한 번에 가는 선택지도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. 나중에 한 번 갔다가 또 갈아타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고요. 물론 이제 15억 초과 주택이 대출이 안 되긴 하는데요.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. 갭으로 먼저 사놓고 나서 퇴거 대출을 이용을 하면은 뭐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요. 좀 알아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.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상 닥터 부자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